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에 질문글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용은 임플란트 보철을 할 때 여러 개를 심은 경우에 크라운을 만들면서 따로따로 하나요? 아니면 묶어서 제작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일단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연치아 보철인 경우에 치아가 여러 개라도 하나씩 따로따로 수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크라운을 만들 때. 그리고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컨셉이 좀 변화되어 온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저의 컨셉은 여러 개 있을 때 두 개까지는 묶고 세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당연히 여기다 하나의 크라운을 만들겠죠. 두 개를 심었을 때는 두 개의 크라운을 저는 묶어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을 때는 하나는 따로 하고 두 개를 묶습니다. 만약에 네 개를 심었다고 하면 두 개씩 묶어서 제작합니다. 이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자연치아는 하나씩, 그리고 임플란트는 두 개까지는 묶는다. 그럼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치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가 있다고 치면 머리 부분이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치아는 뼈 안에 묻혀 있는데 자연치아와 치조골, 치아가 들어있는 이 뼈 사이에는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이렇게 있고 공간이 있으면서 여기에 치주인대라고 하는 얇은 인대 같은 조직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치아는 아무리 뼈가 튼튼하고 건강한 치아라고 하더라도 좌우로 흔들었을 때 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 대략 50 마이크로미터 내외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가했을 때에도 치주 인대의 쿠션 작용 때문에 자연치아가 밑으로 눌리면서 마찬가지로 50 마이크로미터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동이 있어요. 자연치아는 치아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자, 씹는 면 쪽에서 만약에 치아를 보겠습니다. 이게 작은 어금니고 또 작은 어금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큰 어금니가 또 존재합니다. 또 옆에 큰 어금니가 이렇게 있어요. 앞에는 이제 송곳니가 있을 거고 앞니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연치아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랫니를 그린 건데 교합력을 가해졌을 때 치아가 이쪽이 이제 뺨 쪽이고 이쪽이 혀 쪽이라고 하면 씹을 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치아라는 게 위아래로 캐스터네츠처럼 딱딱딱딱 이런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지글지글 갈게 되잖아요. 갈면서 위에 아래에 치아들이 균일하게 갈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아래턱을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쳤을 때 얘는 한 이만큼의 힘을 가하고 얘는 이 정도 움직이고 이 정도 움직이고 얘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치아들마다 이 화살표의 길이는 치아가 받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고 모식적으로 방향은 이제 치아가 받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치아마다 가해지는 힘의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방향도 다르게 돼요. 저마다 제각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치아들을 크라운을 씌우면서 묶어놓게 되면 치아들은 힘을 받을 때 제각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데 이거를 연결된 크라운이 어떻게 보면 방해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 힘은 힘대로 가해지는데 묶여 있으면 그 힘이 어딘가에서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치아 두 개를 묶어서 크라운을 했다라고 하면 얘는 따로따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얘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얘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두 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잖아요. 힘 자체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크라운 경계 부위에서 들떠서 틈으로 2차 우식이 진행된다든지 이제 이런 게 제일 큰 경우고요. 뭐 치아가 너무 센 교합력을 받아서 뭐 치주인대가 상한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치아의 크라운은 그냥 하나씩 제작하는 게 맞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걱정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항상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치석이 쌓이면 치주염이 걸린다. 치주염은 뭐 세균과 교합력의 복합작용으로 치주염이 진행된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하나로 딱 정답처럼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치아를 씌우는 것도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또 이게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아는 따로따로 한다. 다만 자연치아 보철을 할 때 연결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치주염이 심해서 동요도가 심할 때입니다. 치아가 좌우로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흔들리는 치아들은 여러 개 치아를 연결해서 하나의 치아가 만약에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세 개가 연결돼 있으면 마치 뿌리가 세 개짜리의 하나의 치아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치주염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잇몸뼈가 많이 녹아가지고 동요도가 있는 경우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치주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묶어서 보철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부분 틀니를 하게 되잖아요. 부분 틀니에 그 틀니에 고리가 걸리는 치아들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만약에 두 개를 씌운다라고 하면 그때는 묶어서 진행을 합니다. 치주염으로 인해서 동요도가 심해진 치아, 그다음에 부분 틀니에 고리가 걸리는 치아, 이런 경우는 묶어서 할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를 제외하면 자연치아 보철을 하게 된다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음식물이 낀다 이런 이유로 두 개를 묶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씩 따로 해도 이 사이면을 잘 조절하고 교합을 적절하게 형성을 해주면 음식물 끼는 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 이제 왜 이것을 묶으셨나요? 라고 환자분께 여쭤보면 아니 음식물이 하도 껴서 그냥 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뭐 묶었다 이게 묶었다고 해서 뭐 큰일 나고 이러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제 저의 의견은 자연치아는 하나씩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라는 게 뼈에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런 나사를 뼈에 박아놨는데 치조골과 임플란트 사이에는 자연치아에서 관찰되던 치주인대라는 조직은 없습니다. 치주인대는 없고 임플란트 그 타이타늄으로 된 나사는 치조골과 직접 결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이게 이제 골 유착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골과 말 그대로 그냥 한 덩어리로 붙어버린 거예요. 즉 이 말은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달리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다만 임플란트는 안에 어버트먼트라고 부르는 중간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서 나사가 들어가게 되고 또 위에 크라운을 씌우게 되잖아요. 이 부품들 서로 다른 부품 하나, 임플란트 픽스처 하나, 어버트먼트 두 개, 크라운 세 개, 1, 2, 3번이 다 이음새가 있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힘을 받았을 때 이 이음새 부위에서 까딱까딱 하면서 움직임이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뼈 이 픽스처와 임플란트 픽스처와 뼈 사이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또 엄밀하게 따지면 뼈 자체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0인 거는 아니지만 자연치아와 비교했을 때 임플란트는 거의 움직임이 0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임플란트는 예전에는 이렇게 여러 개를 묶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2000년인데 제가 보철과 인턴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임플란트 그 메카닉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임플란트를 3개를 심는다라고 하면 3개를 일자로 똑바로 심지 말고 약간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삼각대처럼 방향을 이렇게 위치를 다르게 하고 앞에서 봤을 때도 일자로 심지 말고 약간 방향을 틀어서 심어라. 이 방향은 보철할 때도 영향을 주니까 너무 심하게 틀면 안 되고 그냥 미세하게 똑바르게 한다라고 치는데 임플란트를 심는 위치를 이와 같이 두 개를 연결한 선에서 이렇게 하나가 치우쳐지게 옵셋을 형성하라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외발 자전거는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런데 두 발 자전거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세 발 자전거가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이게 일렬로 서 있으면은 그냥 두 발 자전거에서 그냥 축이 하나 늘어난 격인데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되면 마치 세 발 자전거처럼 안정적으로 이 임플란트 각각에 가해지는 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심어서 이제 보철을 진행하라라고 그때 당시 2000년에 제가 읽었던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달라서 자연치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조골과 뿌리 사이에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있고 임플란트는 뼈와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뼈하고 전혀 유격이 없이 딱 붙어 있고 자연치아는 치주인대라고 부르는 쿠션이 있어서
외력이 가해졌을 때 치주인대상에서 어느 정도의 충격 흡수가 일어나요. 백의 힘이 가해졌다고 해도 실제 치아가 받는 힘은 쿠션에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마치 스펀지 위에 계란을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돌 위에 계란을 떨어뜨렸을 때 이 위치 에너지는 똑같잖아요.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다만 스펀지는 그 똑같은 힘인데도 불구하고 스펀지 자체에서 흡수가 일어나서 계란에 가해지는 힘은 적고, 돌덩이는 힘을 전혀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치 에너지, 이 에너지가 계란에 그대로 전달돼서 계란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듯이, 자연치아는 쿠션이 있어서 마치 스펀지 위에 떨어진 계란처럼 어느 정도 충격 흡수를 해줍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똑같은 힘을 받았을 때 이 뼈에 그대로 힘이 그냥 거의 다 전달되거든요, 백이. 임플란트는 특히 자연치아와 다르게 교합 조정을 좀 더 세밀하게 해줘야 되고, 임플란트 자체가 외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임플란트를 하나만 심어가지고 보철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금기처럼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2000년에서 지금 2021년이 되면서 약 21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임플란트 자체도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나만 심어도 교합 조정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해주면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구나, 이런 단계까지는 이제 왔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묶는 이유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자체가 구조적으로 자연치아에 비해서는 충격 흡수에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두 개가 있으면은 두 개를 묶는 게, 묶어서 만약에 해주면 똑같이 외력이 가해져도 그 힘을 두 개의 기둥이 한 덩어리로 묶여가지고 분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개개의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똑같이 치아에 100, 200의 힘이 가해져도, 만약에 이 두 개의 치아가 묶여 있다라고 하면 200의 힘이 가해져도 두 개의 치아가 묶여 있으면 임플란트 각각에 100씩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50 정도로 다운이 돼요. 힘이 분산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묶어라라고 했었는데, 묶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사이에 닦기가 치실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리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단점이 되는데, 역학적으로 임플란트는 그래도 묶는 게 좋다, 이런 게 이제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거라 아무래도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기는 좀 부담이 있기는 해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변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냥 제 진료 컨셉에서 임플란트 보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개까지는 그냥 묶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봤을 때 세 개는 이렇게 옵셋을 줘가지고 삼각대, 그 세발 자전거처럼 임플란트 자체가 측방력을 이렇게 받았을 때 힘 자체를 분산할 수 있으려면 옵셋을 줘서 이렇게 틀게 심어가지고 보철을 하는 게 임플란트 자체에 가해진 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건 이제 역학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는 그게 맞기는 한데,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쭉 지내 보니까 세 개의 보철이 묶여 있을 때는, 크라운이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힘을 받으면 이 중간에 있는 임플란트가 마치 시소의 축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힘을 받을 때 가운데서 계속 시달려서 결국 세 개를 묶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가운데에 있는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녹는 현상들이 유의미하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래서 세 개까지 묶는 건 좀 무리고 두 개까지는 묶어서 역학적으로 좀 임플란트에 가해진 힘을 줄여주고, 만약에 임플란트를 세 개를 심었으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는 게 맞겠구나,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론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어요. 치과 의사로서 진료를 하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론에 거기에 그냥 합리적으로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와 자연치에서 보철, 크라운을 만들 때 여러 개의 임플란트나 여러 개의 자연치일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연치는 하나씩 따로따로, 임플란트는 두 개까지는 묶고 그 이상은 뭐 두 개 하나, 뭐 네 개를 심었으면 두 개 이런 식으로 제가 보철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